큐. 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이번에 패스트 트랙의 입법의 1등 공신들을 1번부터 이제 5번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등부터 5등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거기서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방송할 때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머리를 아직도 믿고 메모를 하지 않고 그냥 해요. 특히나 제가 좀 아이디어하게 생각을 했던 그런 주제인 경우에는 아주 못되게 젊었을 때 생각하면서 제 기억력만 믿고 그냥 하다가 제가 너무 중요한 분을 한 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사죄드리면서 다시 오늘 1, 2, 3, 4, 5번에서 이 그분을 넣어서 다시 순위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이분이십니다. 사진 먼저 보시고요. 이번에 우리가 7개 법에 법안을 입법을 한 데 있어서는 많은 공로자들이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소신 있게 본인이 그야말로 온몸으로 이 제어를 당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7개 법안 모두를 통과시킨 우리 문희상 의장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마치 무슨 중세의 그림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악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무슨 의료 어떤 뭐 장수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자리인데, 언제 한번 제가 시간이 나면 요곳에 가장 비견될 수 있는 중세의 그림을 하나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세요. 이 장면, 결국은 이 자리에 가고 저 왼쪽에 심재철 의원이 마이크에다 대고 계속 완전히 무슨 똑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옆에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리고 제가 찍었던 그 사진, 저 피켓들을 종이를 그대로 공중에다 뿌려대면서 그야말로 행패를 부렸던 자한당의 이 모든 그림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의장님 정말 어떻게 저 순간들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그 전에 패스트트랙 때도 병원에 실려가셨잖아요. 패스트트랙 때인가 아니면 그 과정에 있었을 겁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그리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저하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는 자한당에도 아버지가 하던 지역구를 그냥 물려받은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한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뭐 아들의 찬스니 뭐니 하는 것을 참 이 사람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없어요. 자기들의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그 얘기들을 그냥 뿌리면서 의장님께 이렇게, 이건 참 이 사진은 특히나 또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네요. 독재가 시작되었다. 독재는 당신들이 한 거죠. 이 박정희 시대를 빼놓고 우리가 독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페이스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심재철 의원이 마치 이 독재를 언제로 비유를 했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전 참 그 순간 이상했어요. 독재하면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18년 동안의 장기간 독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두환의 독재는 박정희에 비하면 독재도 아니죠. 이 헌법을 개정해가면서, 그리고 정말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독재를 얘기하면서 슬쩍 박정희 대통령을 비끼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분이 혹시 친박인가요? 저는 친박 비박 하도 복잡해서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심재철이라는 저 원내대표가 과연 이번에 이 패스트 트랙을 저질러 놓은 나경원의 뒤를 이어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참 그런 정무 감각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난번에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 시절에 아마 부의장을 했었죠. 자기 스스로
그 이 국회의장의 권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저런 식으로 저 옆자리에서 저렇게 그야말로 많은 자기 국회의원들, 자기 당의 의원들을 끌고 옆자리에서 가장 진두지휘를 하면서 원내대표의 역량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반대되는 그런 이 결과가 나진 않았나. 이 우리 이재정 의원이 가서 이 심재철 의원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까 많이 궁금한 그런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희상 의장님께 1등을 이번에 1등 공신에 1등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문희상 의원님의 활동을 제가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서 실제 방송하는 날 문희상 이장님을 빼놓은 것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오늘 방송을 따로 짧게 드립니다. 이 얘기 하셨죠.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하루에도 12번 죽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12월에 그 고통, 이거 패스트트랙 마지막 법안이 올라가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12월 30일 날. 그러면서 동료 의원이 했다고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김태흠 의원이 저한테 거기서 그냥 무슨 동네 골목을 그냥 그야말로 몽둥이를 들고 공울목을 그냥 제압을 하고 있는 동네 듣보잡들 같이 그분이 그렇게 국회에서 본청에서 왔다 갔다 하면 소리를 치고 다닐 때 제가 조용히 좀 하라고 했더니 사람들 많은 데서 국회의원들 다 있는 데서 제게 손혜원은 감옥에 나가! 하는데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언사를 하는구나라고는 제가 느꼈지만 저는 우리 문희상 의장 같이 참담하진 않았어요. 그 인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인간의 이야기를 듣고 참담함을 느낀다면 손혜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분은 또 모욕감과 자괴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모욕감 전혀 들지 않았고요. 자괴감, 배신감도 전혀 없었고 그래 당신 정도 인간이니 그런 정도를 하지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순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야 수도 없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희상 의장님보다는 이 의정활동 기간이 짧았지만 아마 좀 더 다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희상 의장님이야 지금까지 아주 훌륭한 그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장까지 국내 대통령 바로 다음에 그런 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의장님께서 그야말로 본청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하루에 12번 죽는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패스트트랙 입법 1등 공신 베스트 5 수정안을 올립니다. 뭐니뭐니 첫 번째는 이 촛불 국민들이 정의롭게 행동을 하며 집회를 시작했다는 것. 저는 촛불 국민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의 소신이 이렇게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지금같이 당당하게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 그 다음에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전 원내대표님, 그 다음에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제가 4등의 영광을 드렸죠. 1, 2, 3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다지 질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1등 할 만한 그리고 2등 할 만한 3등 공신이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번째가 4+1이라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 조직입니다. 그 안에 안철수 계보가 7명이 이탈을 했고 바른미래당 8명이 이탈을 했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1의 위대함을 이번에 반드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1등 공신, 1등 공신 이 5 랭킹에 베스트 5에 이 4+1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개총수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어준 총수와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촛불 국민의 뒤에 그분들을 움직이고 그분들을 이끌었던 개총수는 누가 뭐래도 저는 이 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총수 본인도 그리고 거기에 개총수가 훌륭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촛불 국민 안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하잖아. 저 어디 있느냐. 저도 촛불 국민 안에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아주 조금 했죠. 그렇다면 김총수와 그리고 유시민 작가들은 아마도 3번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위한 수호천사로 이 나선 조국 수호에 나섰던 그 두 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들 뿐이었겠습니까? 우리 푸른 장미, 파란 장미, 그 최인호 대표님, 그리고 매일같이 가장 정확한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 소식을 전했던 새날 푸른 나무님, 그리고 또 이동영 작가님, 김용민 PD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이 진보 쪽에 그 유튜버들이 각자의 역할을 참 빛나게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축을 합시다. 이 5분을 제가 랭킹으로 올렸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드리는 말씀, 1등은 여러분들이십니다. 박수. 그래서 지난번에 문희상 의장님을 제가 빼놓는 바람에 어머 머리를 땅 쳤어요. 뭐야 내가 뭘 한 거야 라고 생방이었기 때문에 고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하나 더 넣고요. 오늘 이 목걸이 또 궁금하시죠? 그 김상실 선생님이라고 그 나전으로 이런 나전 주제만 갖고, 이분은 오칠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전만 갖고 브로치를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우리 그 하이엔드 코리아에서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부엉이를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나비나 이런 거 나전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하이엔드 코리아에서 파는 건 아니고요. 제가 김상실 선생님한테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전, 여기 이거 진주패라 그래요. 이거를 진주패 중에서도 흑진주패. 한국에서 나오는 패는 아닌데 흑진주를 만드는 그 조개 속에 속 껍질을 갖고 만든 거죠. 여기에 원패라고 하는 이 두꺼운 거 위에다가 이렇게 자잘한 이런 장식을 갖고 했습니다. 오늘 이 제가 티셔츠만 입고 방송하려니까 심심해서 집에서 오랜만에 하나 걸고 나왔습니다. 이 티셔츠는 맨날 얘기했잖아요. 동평원 시장에 10,000원짜리라고. 이거 제가 색깔까지도 5가지 있어요. 근데 이 브라운색을 이상하게 제일 잘 입게 됩니다. 제가 이 티를 좋아하는 건 이 목이 여기까지 이렇게 살짝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스카프를 안 해도 목이 좀 덜 추워서 자켓 안에 입기도 되게 좋고 약간 좀 두껍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베스트 5로 여러분들이 어디다 퍼다 날르시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마칩니다.